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기본에 미쳐라. 아, 이거는 미쳐라 시리즈로 좀 잘하시는 분이라. 미쳐라 시리즈. 네. 미쳐야 미친다. 아, 그 책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분 쓴 게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다. 갑자기 이름 작가님 생각이 안 나요. 그 고전 쓰시는 이제 미쳐야,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미치는 거죠. 열정적으로 미쳐야 무엇인가 도달할 수 있다. 또 책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기본에 미쳐라. 근데 이제 기본에 대한 일단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좀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여기서 처음 책에 뭐라고 하냐면 기본에 충실할 때 어떤 때냐. 기본을 충실해야 될 때 그 전제를 보면 8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 변화에 대해서 기본에 충실할 때 어떤 때냐.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기죠. 변화의 시기. 그렇죠? 그리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부분일 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일단 타이밍상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면 위기 시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일단은 대응을 잘 해야죠. 그렇죠? 투자를 예측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제 미래학에서 쓰는 예측이라는 것과 사람들은 좀 달라요. 보통 사람들은 예언으로 생각해요, 예측을.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맞추는 거죠. 틀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래학에서 예측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치와 이론에 따라서 근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본 길을 가보는 것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고적 시뮬레이션이죠. 안 가본 걸 가보는 것을 해보는 걸 예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저럴 때 이런 방향일 수 이런 방향일 수도 있고 이걸 모르시면 이제 예를 들면 제 선생님 최 박사님 얘기하는 거 뭐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안 가본 거를 미리 가봐서 그러면 효과가 뭐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시나리오를 따를 만한 신호가 생긴다든지 어떤 분기점이 생길 때 그 방향으로 미리 생각해봤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다 결정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두려우니까. 그렇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큰 일이 일어나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기에 대했을 때 저는 뭘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냐면 기본에 충실하는 걸로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미래가 불안한 거죠. 미래가 불안할 때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이 뭐냐는 거죠. 기본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기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베이직인데 이거는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근본이라는 뜻도 있고요. 기초라는 뜻도 있고 필수라는 뜻도 있어요. 좀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는 거죠. 근본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이치와 이론에 근거한 거죠. 그렇죠? 원리. 그렇죠? 원리인 거죠, 원리. 그러니까 원리이니까 그게 일반화가 될 수 있고 일반화가 된다는 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다 적용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대응을 할 때 크게 대응을 할 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투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투자는 어떤 때 해야 돼요? 뭔가 잘 투자라는 것도 뭐냐면 이게 대세적으로 상승일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부동산을 그동안 대세적 상승을 해왔죠? 2008년 이후. 그러니까 다들 좋아했던 거죠. 그리고 성공했고, 역시 최근에 뉴스에서 기사에서 나왔는데 돈을 빌려서 비싼 집을 샀던 사람들은 투자에 성공했대요. 최근 1년 안에. 그게 훨씬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결과적으로는 그랬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런 거지 중간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그러면 또 그렇게 아닙니다. 그 결과만 얘기한 것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세적 상승 시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리죠. 하락기에도 투자를 해서 승부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잘 버는 분.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 근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원리대로 하는 거죠. 이런 건. 대세적 상승에는 웬만한 투자하면 다 성공하죠. 뭐 변동성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쭉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 기획입니다. 기초라는 거는 뭐예요? 기초라는 거. 기초는 베이비 스텝이죠. 베이비 스텝. 왜 걸으려면 아이들이 걷기 위해면 이게 걸으려면 뭐예요? 말을 배우고 걸으려면 보통은 3,000번의 실패를 한대요. 안 놀라시죠? 네. 보통 우리는 다 그런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3,000번의 실패를 거쳐서 비로소 걸을 수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초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기초가 쌓여지는 거죠. 그렇죠? 근육이 발달하고 무엇인가 이제 이 중력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필수라는 건 뭐냐면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일어나도 필수제는 사 먹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나타내 주는데 이탈리아는 봉쇄를 해서 마이너스 6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기초 뭐 사 먹는 것도 마이너스 60%가 줄었어요. 다 봉쇄를 해버려서. 우리는 거의 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역 지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수한 게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필수죠. 먹어야 사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때때로 무엇이에요? 대응을 하다 보면 이런 기본을 벗어나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술이고 재주인 거죠. 그러나 그거는 오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초 근본이 있는 것으로 항상 돌아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걸 이제 그 명사형으로 보면 첫 번째는 그래서 이 근거예요. 베이시스는 근거. 베이시스 근거. 또는 기준. 방역의 기준이죠. 세계에서 모범주의 국가죠. 코로나가 일어났는데 선거를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무모한 나라이고 그런데 방역을 그래도 성공한 예. 앞으로 2차 판데믹이 일어나면 세계에서 누구를 따라하겠어요? 한국이 모델인 겁니다. 세계적 표준이에요. 방역 지침. 이 기준이죠. 베이직. 기반이고 기초. 그렇죠. 이 기본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보면 이게 좀 헷갈리니까 정리해보면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너무 간단해서 심플해서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게 기본에 충실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의미는 뭐예요? 첫 번째 기초 이제 예를 들어 쉽게 들면 축구를 하는데 기초 체력을 얘기했죠. 히딩크가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은 엄청 비난했어요. 맨 기초 훈련하고 뛰기하고 막 이러니까 코앞에 시합이 있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근데 시합할 때마다 깨졌죠. 그런데 히딩크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 과학적으로 더 잘하고 있다. 아무도 안 믿었죠. 맨날 지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고. 그런데 진짜 예선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성과가 나기 시작했죠. 그렇죠? 기초체력, 기본이죠. 뭔가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본에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심플한 거죠, 기본은.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은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지만 잊어버리는 거죠. 이걸 하고 나면.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실수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놓치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데 너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군중이 많아도요. 부모는 자기 아이를 대번에 찾아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사진 속에서 누구 찾으라고 하면 못 찾아요. 사람들. 자기 아이 아니면 못 찾아요. 군중 쪽에서 어떻게 찾아요? 재미나죠? 단체 사진 한 30명만 찍어도 나 거기 있었다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머니는 알아요. 금방 아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중요한 거라는 건 뭐냐면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궤도라고도 볼 수 있죠. 궤도. 인공위성이 궤도를 이탈하면 쓸모 없어지죠. 그 궤도에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간혹 그래요. 우리가 뭔가 하다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전거를 배우면 처음에 배울 때는 지금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렇지만 처음 배울 때는 어떠냐면 앞으로 나아가면 중심이 잡혀지네? 그렇죠? 쓰러지려고 하면 쓰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면 괜찮네? 이 기분이잖아요. 이미 몸에 익숙하니까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타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에게 중요하게 원리를 가르쳐주려면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게 궤도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멈췄단 말이에요. 갑자기 멈춰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밟아야 나가는 걸 생각하면서 타는 거죠. 몸에 너무 익숙해서 아닐 수 있어요. 핵심을 찾는 거죠. 그렇죠? 핵심도 관련이 있는 거죠. 핵심이 무엇인가? 이 책 읽을 때 항상 생각하는 거죠. 과연 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단단해서 무너지지 않는 근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근거. 이유. 여러분,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아요? 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죠?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은 나예요. 내가 설득이 당하지 않고는 확신이 갖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일단 남을 설득하려면 내가 설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근거와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게 논리적이든 아니든 내 삶에 분명해야 되는 거죠. 이게 분명해야 뭔가를 액션을 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패턴을 할 수 있고 익힐 수 있고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해 보면 적어도 우리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이 분포에 있어서 7, 80%는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과학적인 사고죠, 이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정기분포라고 하죠, 정기분포.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분포하는 것 중에 뭐냐면 80%는 이 안에 들어오는 거죠. 특이한 사람은 앞으로 나가지만. 그렇죠? 여기에다 타겟을 하는 게 좋지, 여기가 높다고 해서 여기서 타겟을 하면 어렵다고 해요. 핵심 근거는 이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을 점검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상황에서
뭔가가 찜찜하고 뭔가가 이탈한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점검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점검의 방법 첫 번째,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무엇인가. 내가 계속 속도만 내고 달려가다 보면 인생에 우리가 가장들이 넉다운 되는 게 그렇잖아요. 이 이유잖아요. 버닝 아웃 되는 것. 너무 열심히 살고 열심히 페달을 밟아서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어디를 가고 있지? 이게 없어진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지? 어느 순간 자녀들 다 대학까지 보내고 나서 그런 게 온대잖아요. 우리 뭐 어머니들은 그런 거 오잖아요. 그렇죠?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자기가 왜 살아왔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집안일만 계속하고 내가 노예인가? 집안일만 하고 아이들 지치덕거리고 남편 지치덕거리고 나눠 보니까 내 삶이 없는 거죠. 그럼 뭐지? 이런 거죠. 너무 열심히 살고 잘 살아왔는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니고 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가슴이 빈다. 방향을 잃은 거죠. 그건. 잘못 사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잃은 것뿐이에요. 방향. 저는 이거 참 요즘 눈에 여러 번 띄우더라고요. 최근에. 저는 제임스 딘 얘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까. 멋지지 않아요? 맞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래요. 언젠간 이룰 거라 내가 가슴 뜨겁게. 내 삶은 앞으로의 내 삶은 더 나아질 거다. 예전엔 20대, 30대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진짜 성공한 사람은 60대, 70대예요. 저는 멋있게 늙어가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할 수 없죠.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런 거예요. 멋있게. 그래도 자기 일도 할 수 있고 남에게 도움도 주면서 뿌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오늘은 뭐예요? 죽을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네. 죽을 것처럼 열심히 하다 보니 죽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쉽게 안 죽습니다. 사람은. 열심히 하는 거에서는 그럼 동력이 달라요. 내 삶이 움직이는 동력이. 두 번째는 우선순위죠. 기본을 점검한다는 건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 많이들 얘기하는데 우선순위 정해. 우선순위 딱 치면 돈과 시간이에요. 내가 돈을 가장 어디야 많이 쓰고 있냐. 그게 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야. 먹는 데 쓰는 사람은 먹는 데 많이 쓴다 내가 생각보다. 그러면 먹는 걸 좋아하는 분이죠. 우선순위가 높은 거야. 아이들에게 돈이 많이 쓴다. 그러면 아이들을 이제 내가 성공하는 것만큼 아이들을 성공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거죠. 성공을.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괴롭힐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내가 취미하는데 돈을 많이 쓴다. 그러면 진짜 내가 그게 취미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써요. 이게 내가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가족과 시간을 많이 번다? 그럼 가족이 가장 우선순위 높은 거죠. 이건 좋고 싫은 문제가 아니에요.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냥 내 삶에. 내가 현재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는 길 위치를 알아야 내가 어디를 갈지 아는 거죠. 내비게이션을 보면 다 목표점만 얘기해요. 근데 목표점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현재 위치예요. 내 현재 위치를 모르면 여러분 GPS 끄고 내비게이션 켜봐요. 얘 미치려고 그래요. 아무데나 막 가고. 그렇죠. 현재 내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알려면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먼저 초점. 그래야 그 다음에 갈 수 있다. 돈과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써보면 압니다. 쭉 써보면 돼요. 내 시간을 가장 일주일에 나눠서 어디 쓰는지 그냥 일기 쓰듯이 하루 지나서 내가 뭐 일하는데 내가 일하는 시간 8시간 뭐 이렇게 계속 일하면 나는 계속 돈 버는데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예, 난 돈 버는 기계구나 생각해서 뭐예요? 여가를 늘리려고 하죠? 워라벨이라고 하죠, 요새는. 그렇죠? 예, 워라벨. 그걸 늘리려고 하는 거죠. 가족과 시간도 많이 쓰고. 비중을 이제 줄이면 되는, 비중 문제죠, 이게.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려워지면 다 책 읽을 것 같죠? 안 읽어요. 읽어야 된다는 생각만 하죠? 왜? 베이빅스 때 기본이 안 돼 있잖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달리기 선수는 달리기 기초 체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책도 머리에 읽는 근육이 발달해야 돼요. 뇌 회로가. 그렇지 않으면 책 많이 못 읽어요. 많이도 못 읽고 집중하지도 못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원리는 다 비슷해요. 그렇죠? 책 쉽게 안 돼요. 그래서 추적은 차근차근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 놓지 않고 그래도 차근차근 따라가고 시간 내서 참석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세 번째, 기본 점검에 있어 저는 좀 독특할 이게 아마 아닐 수도 있는데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적인 삶의 핵심은 소통이다. 결국 사람끼리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혼자 뭘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잘 해가지고 뭐 할 건데요? 그거?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돈 많이 혼자 벌었어요? 혼자 무인도에서 뭐 굉장한 성을 짓고 살고 뭐, 예? 뭐 위기 발생하니까 그렇게 도망간다며요? 자기 섬에다가 성을 짓고 도망간대 부자들은. 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섬 이제 뭐 조그만 섬 같은데 뭐 만들어 혼자 들어가 있다고 걸리지 않는다.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예, 뭐 할 건데요? 물론 그때만 피하고 나오겠지만 예를 들자면 결국은 사람들과 교감하는데 아까 이제 보면 이제 경청 문제로 잠깐 서로 얘기하시던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이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더 어려워요. 아까 꼰대 얘기했죠. 꼰대의 특징 중에 핵심 뭔지 아세요? 남의 얘기 덜 듣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녀 얘기 더 많이 들어줘요? 내가 더 많이 얘기해요? 대부분은 다 많이 얘기할걸요? 애들이 뭐라고 생각해서? 아씨 이런다고요. 네? 다 아는 얘기인데 왜 또 하냐 이거죠. 아버지 또는 부모 입장에는 뭐예요? 아는데 행하지 않지 않느냐, 행동을 그렇게 안 하지 않느냐는 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행동했어요? 안 했어요. 그 원리대로 살았어요? 부모님 말씀대로? 가만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죠. 어른아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심리학에서 그렇게 부모 말 잘 따르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커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때 커서 나이 먹어서 사고 쳐요. 어려서 사고 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럼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이 먹어서 사고 치면 커요, 사고가. 예. 경청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청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 단계, 말을 줄이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게 어려워요. 저도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늘. 그래서 의도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안 돼요. 소통은 말을 줄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방법이. 내가 먼저 다 얘기해버리면 저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조언을 잘 안 해줘요. 예. 후배한테 아까 이제 내가 오지랖인 것 같다. 사람들에게 막 위기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든 직장 버텨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속은 오죽할까? 원리는 그렇게 맞는데 속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이 필요하면 얘기해주지만 위기도 얘기하지 말자. 뭐 위기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너무 많은데 처음에 얘기 안 할 때는 내가 하는 게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위기보다는 기회를 얘기해주는 게 훨씬 낫겠다. 기회를. 이 속에 있는 기회가 무엇인가, 위기 속에. 잘 보세요. 다들 얘기하세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 대통령이 코너에 몰렸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쵸? 여당이 코너에 몰렸었어요. 완전히. 한 방에 뒤집어졌죠. 그게 한 방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위기와 기회는 끝은 맞닿아 있다고 그랬죠. 끝과 끝은. 항상 끝과 끝은 맞닿아 있어요. 당연한 거죠. 시스템은 반전하잖아요.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사셨고 많이 돈도 버셨고 기회도 뭔가 내가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히려 위기를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내 삶이 너무 어려웠었다 생각하시는 분은 아이씨 뭐 언젠가는 기회가 오지 않겠어? 그러면서 준비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 얘기 제가 했었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오늘도 그걸 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네요. 뭐냐면 비록 사정이 좋아질 확률이 1000분의 1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이 당신에게 어느 날 조만간 일어나지 않겠다고 보장이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투표하기 전, 이거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여당이 패망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패망은커녕 완전히 뒤집혔죠?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를 안 한다고 뛰쳐나갔어 봐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우선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런 날이 밝아오는 걸 보기 위해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 살아남아야 할 책임감이 그런 책임감 때문에 내가 당신을 그대로 두지 않을 거다. 그렇죠. 저는 이제부터는 좀 기회에 주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4, 5년 후부터는 다시 대세적 상승 모든 거에 있어 상승 다시 말하면 좋아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이런 경제적 위기보다는 경제적 화랑기가 올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화랑기죠. 화랑기가 약 2025년부터는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게 시간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시간을 나눠봐야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2025년부터 안 왔어 이렇게. 최소장이 분들 중에 다들 실망했던 게 집값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떨어지다가 인대 떨어지셨거든요. 그 전에 판 사람들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최 소장님도 이거는 정확하지 않다고 자기가 늘 얘기했어요. 그냥 그러나 시간을 안 정해주면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왜 얘기해?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림셈인 거예요. 어림셈. 근데 그 어림셈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으면 사람은 그거를 보고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충 25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이 좀 지나가면 반드시 온다. 그럼 그 전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 무슨 일들이 있고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고 그게 기본을 점검하는 거죠. 투자에 있어서는 그런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차 막힐 때 떨어질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상승할 때도 주식이 없다. 그걸 어떻게 맞춰요? 코로나가 이런 형식으로 올지 아무도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코로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전 세계에 신용 팽창이 너무 됐는데 여기다 돈을 더 팽창시켰죠. 지금 어떤 일이 있겠어요? 앞으로 반드시 축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경고했냐면 지금이 아니라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괜찮으면 빚을 내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빚을 내서 집을 사시지 마시고 아니 자기가 살아갈 능력이 되면 사시면 괜찮죠. 저 집도 괜찮고 다른 거 투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빚을 강하게 지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잡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